최근 바이오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을 둘러싼 특허 분쟁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이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과 관련해 머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알테오젠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기술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키트루다 프로젝트가 위험해진 것 아닌가? 하지만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시장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특허 분쟁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키트루다라는 연매출 30조 원이 넘는 항암제 시장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테오젠 특허 분쟁의 구조를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허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알테오젠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트루다라는 약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트루다는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항암제 중 하나입니다. 연매출은 약 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조 원에 가까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지금까지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되어 왔습니다. 즉,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정맥에 약을 주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약이 피하주사 방식으로 바뀐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하주사는 말 그대로 피부 아래에 약을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투여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즉, 정맥주사 30분에서 1시간, 피하주사 약 3분에서 5분. 이 차이는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하면 기존 약과는 다른 특허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 약의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제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은 기존 항체 치료제를 피하주사 형태로 바꾸는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입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우리 몸의 조직 사이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쉽게 말해 약물이 조직 사이로 더 빠르게 퍼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원래는 정맥 주사로만 투여할 수 있었던 대형 항체 치료제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상업화한 회사가 미국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입니다. 할로자임은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해 여러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면역질환 치료제 다잘렉스, 이런 약들도 할로자임의 기술을 이용해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즉, 피하주사 항체 치료제 시장에서 할로자임은 사실상 표준 기술을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머크가 개발 중인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에도 히알루로니다제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할로자임은 머크가 사용한 효소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에 포함된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라는 효소가 자사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할로자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은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머크의 제품 출시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크가 사용한 효소는 할로자임 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조를 가진 변형 효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특허 분쟁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머크가 사용한 기술은 정말로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기술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할로자임이 보유한 기술은 RHUPH20라는 히알루로니다제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약물이 조직 사이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도와주는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여러 항체 치료제들이 정맥 주사에서 피하주사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머크와 알테오젠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ALTB4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의 공식 이름은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입니다. 이 효소 역시 히알루로니다제 계열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구조와 아미노산 서열이 다른 변형 효소입니다. 즉, 같은 계열의 효소이지만 완전히 동일한 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특허 분쟁의 핵심은 이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같은 계열의 효소라는 이유만으로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구조가 다른 변형 단백질이라면 독립적인 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바이오 특허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쟁입니다. 특히 단백질 변형 기술에서는 아주 작은 구조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특허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기술 유사성만으로 결론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할로자임 특허가 얼마나 넓은 범위를 보호하고 있는지. 두 번째,
머크와 알테오젠의 효소가 그 특허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그렇다면 머크는 왜 이런 특허 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하 주사 키트루다 개발을 서두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키트루다라는 약이 머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키트루다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 중 하나입니다. 연 매출은 약 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조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이 머크 전체 실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허 만료입니다. 현재 키트루다의 주요 특허는 2028년 전후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가격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머크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이 거대한 시장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형 변경 전략입니다. 기존 약과 동일한 성분이라도 투여 방식이 달라지면 새로운 특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정맥주사 키트루다, 그리고 피하주사 키트루다. 이 두 제품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크는 피하주사 제형을 가능한 빨리 출시하려고 합니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중심에 알테오젠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허 전쟁은 어떤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할로자임이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머크의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이 특허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제품 출시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키트루다는 전 세계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약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결말로 자주 언급됩니다. 바로 합의입니다. 특허 소송을 진행하다가 양측이 합의를 통해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머크는 제품 출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할로자임은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 산업에서는 이런 방식의 해결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머크가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머크와 알테오젠의 기술이 할로자임 특허와 다른 기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은 큰 제약 없이 출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결말은 세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그 답은 키트루다의 매출입니다. 현재 키트루다는 연매출 약 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조 원에 가까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만약 피하주사 제형이 성공적으로 출시된다면 이 거대한 시장의 일부가 알테오젠 기술을 통해 판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피하주사 키트루다 매출이 40조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2%의 로열티를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받을 수 있는 연간 로열티 매출은 약 8천억 원입니다. 만약 로열티가 3%라면 연 매출은 1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가정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알테오젠의 가치가 특허 뉴스 하나로 결정되는 회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글로벌 항체 치료제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약들이 피하주사로 전환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알테오젠의 잠재 가치가 이렇게 크다면 왜 주가는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항상 사업의 현실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기대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 투자자들의 기대가 빠르게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과열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현재 가치보다 훨씬 크게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의심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기술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겪고 있는 과정도 이 흐름과 비슷합니다. 피하주사 기술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커졌고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특허 분쟁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다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문제없이 상업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 뉴스보다 사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바라볼 때 투자자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특허 뉴스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항체 치료제 시장의 구조 변화일까요? 이번 특허 분쟁은 분명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특허 소송의 승패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항체 치료제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약들이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전환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테오젠의 기술이 얼마나 널리 사용될 것인가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여러 항체 치료제에 확산된다면
알테오젠은 단순한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 산업의 플랫폼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허 전쟁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뉴스의 속도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 단계일지도 모릅니다.